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포털 검색량을 보니까 추석 민심은 김건희에게 집중되었다. 추석 연휴 직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졌던 9월 8일을 제외하고 포털 검색량에서 김건희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석 밥상 전략이 무산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한 대가로 병원 부지를 사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라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이를 송치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3자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은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 변경이라는 대가를 제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무형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죄목은 항상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을 압수색하고 느낌으로 송치하고 관심법으로 기소 때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이렇게 정치적 탄압 수사를 당했지만 여기서 성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봐도 이재명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금의 흐름이 전혀 없어. 제3자 뇌물 공여죄라는 혐의 적용으로 그들도 직접적인 뇌물 공여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누누이 밝혀온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지자체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를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무엇보다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 행정을 선보인 것이다.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을 했을 뿐이다.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기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결국 지자체 단체장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합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조중동 SBS와 같은 언론들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김우수 검찰총장과 함께 이것을 막았다. 그 돈으로 성남시 공무원들 성과급을 줬다. 다 합법인데 냄새를 막 피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집어치우고 정파를 떠나 핵심은 이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로 기업 유치를 한 것을 두고 과연 처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성남FC 건을 처벌한다면 모든 지자체 단체장을 다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인 수사를 하겠죠. 오세훈은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할 것이고 이재명은 사익을 위해서 했다고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일을 해도 오세훈이 하면 무죄, 이재명이 하면 유죄가 됩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 정치인은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민주당에서 정치를 국힘당 넘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죄인이 아니야. 이 소리를 하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수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기업 후원건을 보면 쉽게 비교가 됩니다. 김건희가 과거 사인으로 있을 때 전시회를 여는데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 중에 일부가 이번 대통령 관저 공사를 했다. 수주할 능력도 안 되는 이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수십억의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혐의 처분이 돼요. 이거 어떡할 거야?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는 사익을 위해 기업에 대가를 제공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되고 이재명은 공익을 위해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떡할 거야? 오늘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전기차 배터리로 얻어맞고 반도체 7조 원 인터셉트로 또 얻어맞더니 이제는 바이오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냥 신성장 산업은 죄다 미국에게 털리고 있는 겁니다. 왜? 만만하니까! 최근 미국 바이든은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명된 생명공학 분야의 모든 것을 미국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즉, 바이오 등 생명공학 분야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거예요. 인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발명한 모든 것은 다 우리 거야! 이거예요. 자, 이것을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 생산을 허용해 왔지만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에 우려를 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바이오 분야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말고 자국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던 한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국 모더나와 함께 백신을 만들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노바백스와 함께 백신을 만들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설비 투자를 할 거 다 해놨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백신 허브 국가라는 찬란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당시 이것을 성사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바이오 생산 능력 세계 2위인 한국과 미국이 함께한다면 한국은 백신 허브 국가가 돼서 좋고 미국은 중국에 넘어간 백신 패권을 줄 수 있어서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이래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 비전을 1년 만에 뒤집은 건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니까. 이렇게 해도 계속 딸랑 걸릴 거니까 괜찮아. 자, 지금의 흐름을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을 못살게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맹국가와 함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국 광물을 써서 전기차 배터리 만들지 마. 중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하지 마. 이렇게 동맹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막 치는 거죠. 배터리 보조금 1,000만 원 한국 주지 마. 대만의 한국 투자 반도체 7조 원? 그거 내 거야. 인터셉트! 바이오 위탁 생산 더 이상 안 해.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고 이제 우리만 살 거야.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그래도 딸랑거릴 한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오바마가 그랬듯이 바이든도 우리나라를 마음 편히 털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아. 제 윤석열 대통령 놀이하고 있어.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에게 전해진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성격을 물었더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대답한 사람이 50%가 넘었고 이것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등답한 사람이 42%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본다는 것은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지 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만 매우 무식한 판단입니다. 언론에서 좀 몰아가고 검찰에서 기소를 때리면 곧바로 잘못했다고 보는 그들의 판단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언론이 몰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시간을 내서 사안의 본질을 볼 줄 안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왔을 것이고 이런 정치적 탄압 수사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싸우냐? 중도층 너님들이 무식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사니까 계속 난리치고 계속 시끄럽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안의 본질을 보고 정치적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무려 42%가 나왔어요. 이건 기적이. 저기서 5%의 중도층이 깨어나면 검찰공화국은 깨지는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진실과 사안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갑시다. 무책임한 중도층을 깨우면서. 마치겠습니다.